이번 챕터에서는 가정법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가정법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도 if일 것입니다. if 접속사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if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if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if가 데리고 오는 절이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에 명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부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주어 그리고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의미적으로 무엇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이 됩니다.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무엇 라면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의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죠. 첫 번째로 단순 조건절, 그리고 이번에 배우는 가정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순 조건절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실현이 불가능한 일인데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새라면, 내가 너라면 과 같이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가정해보자면 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쓰는 표현이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울 것이 이 가정법 if절인데 여기에서 가정법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조건절이랑은 조금 다르게 쓰여야 듣는 사람도 알 수 있겠죠. 주로 대표적으로 그래서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시제를 하나 더 본 의미보다 하나 더 과거를 씀으로써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책의 제목을 한번 보면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세 가지 형태의 가정법이 나옵니다. 혼합가정법은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번에 추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좀 헷갈려 보일 수 있지만 공식만 잘 외워두면 공식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용법의 공식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가정법 과거. 이 가정법의 공식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정법에 쓰여진 이 이름이 if절의 시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if 그리고 주어 그 다음에 if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if절의 시제가 if 주어 그리고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had pp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절을 완성해보면 주절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어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법 if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옵니다. 만약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would를 쓰면 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등과 같이 조금의 추가적인 의미를 더하고 싶다면 다른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어 would 혹은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였던 게 동사 원형으로 써주면 되겠죠. had pp 같은 경우에는 had pp인데 조동사 과거형이 앞에 있기 때문에 had pp가 아니라 have pp의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과 그리고 if절의 시제 이름 그리고 if절의 시제
를 짝꿍으로 기억을 해두고 뒤에 부분은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와 함께 동사 원형의 형태로 바꿔서 써주면 됩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일을 나타내는 것인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실제 의미보다 하나 더 과거를 써서 표현해주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하면 현재의 일을 가정한다. 현재의 불가능한 일을 가정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하나 앞으로 가서 과거의 사실을 가정하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 더 과거로 과거 완료를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혼합가정법만 남았는데 혼합가정법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앞에는 가정법 과거인데 뒤에는 과거 완료라던가 앞에는 과거 완료인데 뒤에는 과거인 형태로 섞어서 쓰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과거에 뭐뭐였었다면 지금 뭐뭐일 텐데 라는 식으로 시간차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크로스되거나 이렇게 크로스되거나 두 가지 경우를 다 얘기하지만 의미적으로 사실 지금 뭐뭐 하다면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는 잘 성립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형태 하나만 기억을 해도 됩니다. 같이 적어보면 세 번째 혼합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은 요거. 그래서 if 주어 헤드 pp인데 뒷부분은 지금 뭐뭐 할 텐데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어 would 혹은 다른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동사 원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의미적으로 과거에 뭐뭐 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법 문장을 만들 때에는 이 공식만 기억을 해두면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복습 차원에서 책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제일 먼저 가정법 과거가 나오는데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이름에서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 if절의 시제도 과거형을 씁니다. 가정법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동사가 비동사일 때에는 was 대신에 were를 썼었죠. 회화에서는 이제는 was도 쓰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 시험 공부할 때에는 가정법에서는 비동사가 나오면 were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쓰면 됩니다. 의미적으로는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라는 의미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 더 과거 시제를 씀으로써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If we were on vacation, we would be in Jeju Island. 우리가 휴가 중이라면 우리는 제주도에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에서 we 다음에 were이 쓰였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would be가 쓰였기 때문에 가정법 문장이고 의미적으로는 현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휴가 중이라면 지금 있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이 가정법이 아닌 형태 우리가 직설법이라고 하는데 직설법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 가정법과 직설법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일단 시제 그리고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정법은 실제일보다 하나 과거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if절에서 가정법에서 과거가 쓰였다는 것은 실제로는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이 아닌 직설법으로 쓰인다면 as we are의 형태로 현재 시제가 쓰여야 되죠. 그리고 가정법은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정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휴가를 갔다면 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못 갔다 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긍정은 부정으로 바꿔서 are, not의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we이고 동사가 비동사이기 때문에 are를 써주고 제주도에 있을 텐데 라는 것은 실제로는 없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을 더해줘서 we are not in Jeju Island의 형태로 바꿔 써야 됩니다. 서술형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정법 과거 완료를 보면 과거 완료는 마찬가지로 이름에서 쓰여지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의 시제를 따라서 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if절의 시제는 had pp 그리고 뒷부분은 주어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had가 아닌 have pp의 형태를 써주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는 과거에 뭐뭐 했다면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라는 의미로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문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시제가 had pp가 쓰였다는 것은 실제 의미는 과거라는 것이겠죠. 하나 더 과거로 쓰는 것이니까. 그리고 말을 했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말하지 않았다 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이면서 부정형으로 바꿔서 뭐뭐 때문에 라는 접속사를 써주고 내가 didn't 하고 부정으로 tell my parents about my plans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과거 시제이고 그 다음에 내버려 두지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것은 실제로는 몰라서 허락을 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부정형이기 때문에 긍정형으로 바꿔 써줘야 됩니다. 즉 그래서 직설법에서는 they 하고 let 과거 시제이면서 긍정의 형태인 let은 3단 변화가 let이죠. 과거 시제인 let을 써서 they let me go there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도 보면 if I had been there with you 만약에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있었더라면 I could have helped you prepare dinner. 너가 저녁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이 문장도 직설법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시제가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써줘야 되고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의 형태를 부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as 혹은 because since I 하고 과거면서 부정의 형태 I wasn't there with you 그 다음에 뒷부분도 한번 보면 뒷부분에서는 조동사가 would가 아니라 could가 나왔기 때문에 이 could를 활용해서 과거 시제를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도와줬을 텐데 라는 것은 실제로는 도와주지 못했다 이기 때문에 부정의 형태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couldn't help you prepare dinner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혼합가정법도 살펴보면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이렇게 앞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뒷부분은 가정법 과거 지금 뭐뭐 할 텐데 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혼합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if 주어 한 다음에 앞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로 had pp를 쓰고 뒷부분은 지금 뭐뭐 할 텐데 의 의미이기 때문에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동사 원형의 형태를 씁니다. 의미적으로 무엇 했더라면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의 뜻으로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했을 때 지금 이럴 텐데 라고 지금 이런 영향을 미칠 텐데 라고 표현할 때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종속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를 그리고 주절은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갖는다 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면 If you had listened to these positive expressions 너가 만약에 과거에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들었었더라면 You would be encouraged now 여기서 now가 포인트입니다. 너는 지금 기운이 날 텐데 라는 문장입니다. 직설법으로 바꿔보자면 if절에서는 had pp가 쓰였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면 되고 들었더라면 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듣지 못했다, 듣지 않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as, because, since 중에 하나 써주고 you 하고 부정형의 과거형, 그래서 didn't listen to these positive expressions까지 일단 써주고 뒷부분도 한번 보면 뒷부분에서는 would be 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동기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됐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기운이 나지 않는다 의 형태로 부정형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그리고 부정형으로 you are not encouraged now 의 형태로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도 보면 If he had exercised regularly when he was young, he would be much healthier now. 만약에 과거에 운동했더라면 일단 if절 한번 끊어주고 그러면 지금 건강할 텐데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직설법으로 바꿔보자면 If he had exercised 과거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과거 시제를 써주면 되고 운동을 했더라면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형을 써서 과거 시제 부정형, 그래서 as he didn't exercise 의 형태로 써주면 되고 뒷부분은 마찬가지로 he would be 인데 이렇게 가정법 과거 형태를 썼다는 건 의미적으로는 현재의 의미, 그리고 건강할 텐데 라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부정형으로 써서 he is not healthy now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혼합가정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이런 시간 표현이기 때문에 이 시간 표현의 근거로 이제 가정법의 형태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접속사 if의 형태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그리고 가정법의 또 다른 형태인 I wish 가정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접속사 if를 비교하는데 사실 앞에서 모두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if절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일단 요렇게가 if절이 부사로 쓰일 때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명사로 쓰일 때,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if절이 명사절일 때 그리고 부사절일 때, 그리고 부사절일 때 이렇게 또 가정법이냐 단순조건절이냐로 나눠질 수 있다고 했었죠. 일단 명사절부터 보면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고 의미적으로 무엇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if절,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해석할 때에도 어느 정도 맥락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굳이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if절이 부사절로 쓰였을 때, 그러니까 가정법과 단순 조건절을 구분해야 되는데 단순 조건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어떠한 조건이 충족된다면의 의미로 쓰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현재나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조건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 he comes to pick me up tomorrow, I will be very happy 라고 하면 그가 나를 실제로 데리러 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매우 기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단순 조건절은 어렵진 않지만 딱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if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if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건의 부사절에 해당됩니다. 이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쓴다. 우리가 이 부분은 시제 부분에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문장에서도 그가 나를 데리러 온다면인데 내일 데리러 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제를 will come이 아니라 comes의 형태로 썼습니다. 단 주절에는 본래의 의미 그대로 미래 시제를 쓰고 있죠. 이런 식으로 if절에 will come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봤었죠.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가 있었는데 앞에서 자세히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I wish 가정법이 나오는데 I wish 가정법도 뭐뭐라면 좋을 텐데인데 의미적으로 무엇이라면 좋을 텐데 우리 if절처럼 뭐뭐라면 좋을 텐데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바란다면 원래 시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가 내일 오기를 바래. 그런데 진짜로 올 수 있는 상황이면 I wish he will come tomorrow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가정하는 것이라면 if 가정법이랑 똑같이 한 시제 과거로 써줌으로써 불가능한 일을 나타내는 거야 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wish 하고 그가 내일 올 수 없어요. 그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어요. 너무 멀어서 내일은 절대 올 수 없는데 만약에 바란다면 he came 으로 과거 시제를 씀으로써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는 이 뒤에 구체적인 시간도 이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tomorrow. 이러면 시간 표현은 내일인데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아,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소망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wish 가정법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뉘어집니다. I wish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if 가정법이랑 똑같이 I wish 다음에 나오는 절의 형태의 시제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름이 과거인 것이고 의미적으로는 지금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나 미래의 사실과 반대되거나 이룰 수 없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일을 소망할 때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I wish I could spend the night on a ship to see the stars. 내가 바라는데 내가 하룻밤을 배에서 별을 보기 위해서 보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여기에서 I wish 다음에 시제가 과거 시제가 쓰였습니다. 이 I wish 가정법도 마찬가지로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I wish 같은 경우에는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못 그래서 슬프다, 유감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I wish는 이런 식으로 I'm sorry that, 유감이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을 보면 I could spend, 과거 시제가 쓰였다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현재에 대한 일을 소망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 부정형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I'm sorry that 하고 I can't spend the night on a ship to see the stars 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도 보면 이름이 가정법 과거 완료인 이유는 마찬가지로 시제가 뒷부분의 시제가 had pp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의미적으로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좋을 텐데 라는 뜻으로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소망할 때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wish I had raised money to help them. 내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기금을 했다면, 기금을 모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의 형태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I wish를 직설법으로는 I'm sorry that 새 형태로 바꿔줄 수 있고 시제가 과거 완료라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는 과거의 사실을 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기금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의 부정형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raise라는 동사를 과거 시제 부정형으로 바꿔주면 I didn't raise money to help them 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CF 부분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 했던 부분입니다. 아유인식 가정법은 I'm sorry 혹은 유감이다 라는 같은 표현 I regret that 세 형태로 직설법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아유인식 가정법의 내용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그리고 아유인식 가정법의 내용이 부정이면 긍정으로 우리 다 계속 연습했던 부분이죠. 바꿔 쓸 수 있으며 그리고 시제에도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부분이었는데 문제에서는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라는 문제도 나오는데 반대로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꾸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만 직설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두고 이렇게도 바꿔보고 이렇게도 바꿔보고 양쪽으로 모두 바꿔보는 연습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